사람의 마음이 생각하고 믿는 일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말 좀 터무니없이 들리죠? 결국 그렇게 간단하다면 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싫어하는 직장에, 끝없는 빚에, 무의미한 관계에 갇혀 지낼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전에 성공이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나폴롱 힐은 실제로는 그 반대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은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며칠 만에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몇 번이나 기다려 보셨나요? 아마도 급여 인상을 요구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심지어 경력을 바꿀 수 있는 강좌에 등록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의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준비는 행동보다 먼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느끼고 나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나서 거기서부터 자신감이 생겨나는 거죠. 과학은 이를 자기 지각이론 Self-Perception Theory이라고 부르며 나폴롱 힐 역시 수십 년 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안정감은 먼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고 싶은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한 결과라는 거죠. 마치 뇌가 새로운 정체성을 믿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과 같고 그 증거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겁니다. 승진을 꿈꾸지만 조용히 앉아만 있고 명령을 기다리며 대충 입고 다니고 주도성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인식될까요? 항상 그저 평범한 직원 중 한 명으로만 여겨질 겁니다. 이제 같은 사람이 리더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신 해결책을 찾고 전문가답게 옷을 입고 자신감을 내뿜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주변 환경은 필연적으로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인식을 만들고 그 인식이 기회를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핵심입니다. 먼저 성공해야 비로소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생각에 갇혀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정반대라는 거죠. 무하마드 알리는 챔피언 벨트를 따내기 훨씬 전부터 이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나는 최고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반복했고 믿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이미 챔피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세상은 그의 확신에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행동을 증거로 등록하고 새로운 내부 서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재프로그래밍 과정입니다. 심지어 옷차림조차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원하는 직책에 맞춰 옷을 입는 사람들은 더 자신감을 느끼고 더 유능하게 인식되며 생산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옷이 당신이 만들어가는 정체성을 강화하는 심리적 반가소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내일 아침 당신이 이미 가장 성공적인 모습으로 눈을 뜬다면 어떤 옷을 입을까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걸까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런 단순한 질문이 매일의 행동 방식을 완전히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폴롱 힐은 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대공황 시기 그는 파산 상태였고 빚더미에 앉아 있었으며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포기했더라면 이해할 만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옷을 입기로 선택했으며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었음에도 무료 라디오 간견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는 방식을 바꾸었고 그의 명성을 재건했으며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인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책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전에 성공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그것을 체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은 오늘 바로 그 지점에 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삶을 보며 나는 자원이 없어, 돈이 없어, 지지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힐은 그 어떤 것도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전제 조건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음 사흘 동안 이 원칙을 실천에 옮겨서 매일 아침 일어나 스스로에게 나의 가장 성공적인 자아는 지금 어떻게 행동할까? 라고 묻는다면 어떨까요?
그런 작은 결정들을 내린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동료들에게 어떻게 말을 걸고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며 심지어 자신의 의심과 어떻게 씨름할까요?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세상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이 이미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이나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태도가 만들어낸 인식의 총합입니다. 리더는 먼저 인정받은 다음에야 리더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용기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고 그런 다음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디테일에서 너무나 많은 삶이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이 행동보다 먼저 온다고 믿는 것은 사람들을 수년 동안 정체되게 만드는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외부의 승인, 명함의 직함 또는 가득 찬 은행 계좌가 있어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지금 당장 당신의 가장 성공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그 변화가 마법이 아니라 필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매일 열심히 일하고 일찍 일어나고 시간과 싸우고 막히는 교통체증을 뚫고 최선을 다하지만 한 달이 끝날 무렵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보셨나요?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지만 아무 데도 가지 못하죠. 이런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들은 성공하고 싶어요 또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만 이런 문구들은 너무 모호합니다. 성공은 각 사람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일 수 있으며 돈 역시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목적 없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항상 모든 위대한 성취는 불타는 열망에서 시작하지만 단순히 아무 열망이나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측정 가능하고 마감 시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목표를 환상의 영역에 남겨두면 당신의 마음은 움직일 충분한 연료를 갖지 못합니다. 눈을 가리고 다트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운 좋게 한 번은 맞출 수 있겠지만 반복해서 맞추지는 못할 겁니다. 이제 당신이 정확히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묘사하면 당신의 뇌는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기 시작하며 정보를 걸러내고 기회를 식별하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을 보여줍니다. 이는 망상 활성계 Reticular Activating System가 작동하는 것으로 마음속으로 사고 싶은 차를 고른 후에 가는 곳마다 그 차가 눈에 띄는 현상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목표를 기록하고 이 목표들을 정기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꿈만 꾸는 사람들에 비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더 높다고 합니다. 기록하는 행위는 강력합니다.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다음 해까지 소득을 20% 늘리고 싶다고 기록하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계획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은 실행되고 조정되며 개선될 수 있습니다. 윌마 루돌프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조산아로 태어나 소아마비에 걸렸고 의사들에게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진단을 최종 선고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윌마는 자신이 바라는 것에 대한 선명하고 생생한 마음속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달리고 경쟁하고 승자로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공허한 시각화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그녀는 그 그림을 강화했고 그녀의 모든 행동은 그 명확성과 일치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그녀는 3번의 올림픽 챔피언이 되었고 그녀의 시대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상세한 목표에 대한 절대적인 집중력이었습니다. 나폴레옹 힐 또한 이를 경험했습니다. 그 자신도 사업에서 수없이 실패하고 금융위기를 겪었지만 항상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영향력에 대한 매우 명확한 비전을 유지했습니다. 바로 체계적인 사고의 힘을 통해 사람들이 성공을 달성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확성은 아무것도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현재가 혼란스러웠음에도
그는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나중에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도움을 준 그의 가장 유명한 책으로 피어난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을 때 상세하게 대답할 수 있나요? 아니면 행복하고 싶어요, 자유를 갖고 싶어요, 더 잘 살고 싶어요 와 같은 일반적인 문구로만 대답하나요? 날짜, 가치관, 감정,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당신의 이상적인 삶을 기록할 수 없다면 당신은 여전히 환상의 영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성은 꿈만 꾸는 사람과 성취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저 돈을 더 벌고 싶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얼마를요? 얼마의 시간 안에요? 무엇을 하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왜요? 왜는 얼마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당신의 목표가 단순히 축적하는 것이라면 어려움이 닥치면 포기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가족의 자유, 자녀의 안정, 일에 대한 인정, 혹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여라면 그 명확성이 모든 것이 어려워 보일 때 당신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만약 매일 열심히 일하는데 성과가 미미하다고 느낀다면 문제는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의 부족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침반 없이 배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을 다해 노를 저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데도 가지 못할 겁니다. 목적의 명확성은 노력을 진전으로 바꾸는 나침반입니다. 목표를 기록하는 것은 미래와의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원해요를 반드시 이룰 겁니다로 바꿔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살고 싶은 삶을 이미 상세하게 기록했나요? 당신의 이상적인 일상, 일하고 싶은 환경, 당신 곁에 두고 싶은 사람들, 받고 싶은 정확한 금액, 당신이 만들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을 묘사했나요?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아마도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매일의 긴급한 일에 반응하며 진정 중요한 것을 미루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시간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명확함은 혼란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노력을 결과로 바꾸는 힘을 선사합니다. 이는 단순히 꿈만 꾸는 사람과 자신이 원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가는 사람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계속하려는 어떤 동기보다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지만 아무런 결과도 보이지 않는 듯한 절망감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상에 오르는 이들과 도중에 낙오하는 이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런 보장이 없더라도 끈기를 잃지 않는 능력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러한 끈기를 믿음에 이끌린 끈기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좌절과 닫힌 기회들 그리고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길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깊은 확신을 의미합니다. 주변에서 열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가 작은 어려움에도 바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이는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처음엔 들떠서 시작하지만 피할 수 없는 장애물에 부딪히면 이내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큰 압박의 순간이 바로 가장 위대한 성취를 앞둔 시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인생이 과연 너는 이걸 진정으로 원하는가? 라고 묻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박수갈채나 즉각적인 보상, 심지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행동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긍정 심리학 또한 이 원리를 뒷받침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좌절 후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이 지능이나 재능, 심지어 경험보다 장기적인 성공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끈기 있는 사람들은 실패할 때마다 배우고 감정적 인내심을 강화하면서 점차 쌓아 올린 이점을 만들어냅니다. 끈기는 실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조정하고 더 명확한 시야로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구 황제 펠레의 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축구의 왕이 되기 전 그는 바우루의 가난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맨발로 양말공을 차며 놀았고 그의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현실에 눈물을 흘리며 한탄했습니다. 그를 둘러싼 모든 상황은 포기하는 것이 가장 이성적인 선택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비판을 자신의 열정을 태우는 연료로 삼았고 모든 패배를 더 강한 동기로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꿈에 대한 믿음이 그를 애워싼 혹독한 현실보다 더 커질 때까지 끈기 있게 버텨냈습니다. 그 결과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우뚝 섰습니다. 나폴레온 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1929년에 찾아온 대공황 시기에 그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정적인 파탄, 사업 실패, 가족의 압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좌절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기를 자신의 사명을 포기할 변명거리로 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재평가하고 배우며 더 많은 글을 쓰는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바로 그를 성공에 대해 이론적인 지식이 아닌 실제 실패와 승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인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도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노력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 지쳐 있을 수도 있고요. 과연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 길이 정말 가치 있는 걸까? 라는 의심이 이미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끈기가 발휘되어야 합니다. 성공이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끈기란 아무런 보장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아직 경기에 참여 중이고 내가 노력하는 한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라고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동기는 행동보다 먼저 찾아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계속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샘솟듯 나타날 것입니다. 마치 멈춰 선 차를 미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밀어붙이는 노력이 가장 힘들지만 일단 차가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그 후에는 가해지는 작은 힘 하나하나가 차를 더 멀리 움직이게 합니다. 끈기도 이와 똑같이 작용합니다. 이는 나중에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질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일찍 멈춰 선다는 데 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돈을 투자하지만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종종 성공이 단 한 번의 시도만을 남겨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시험입니다. 인생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네가 진정으로 성공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것인가? 끈기는 타고나는 재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적인 결정입니다. 매일 훈련하여 키울 수 있는 근육과도 같습니다. 넘어지고 나서 다시 일어설 때마다 의심이 밀려와도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할 때마다 이 근육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포기라는 선택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어려움들을 적이 아니라 당신을 더 위대한 무언가로 이끌어줄 스승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이 바로 당신이 결정을 내려야 할 중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장애물들을 핑계 삼을 것인가? 아니면 열정을 태울 연료로 삼을 것인가? 결국 성공하는 사람과 도중에 멈춰 서는 사람의 차이는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끈기의 확고한 존재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키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은 소유한 재산이나 현재의 직위 혹은 받는 인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고요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믿음을 생각의 충동에 생명과 행동을 부여하는 영원한 묘약기라고 표현했으며 이는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개인적인 확신과 관련이 깊다고 했습니다. 이는 다른 누구도 당신을 믿지 않을 때조차 자신의 가치를 믿고 심지어 현실이 다르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자신의 잠재력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꿈조차 꾸지만 이내 내가 과연 자격이 있을까? 내가 해낼 능력이 될까? 너무 큰 꿈을 꾸는 건 아닐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이러한 의문들은 모든 발전 가능성을 좀먹습니다. 의심은 사람을 마비시키지만 믿음은 움직이게 합니다. 여기서 과학이 확인하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실제 경험과 강렬하게 시각화된 경험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감동적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마음속으로 그려본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신경 경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수록 당신의 몸과 마음은 이 시나리오를 현실적인 행동으로 바꾸기 위해 더욱더 정렬될 것입니다.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인 빌 러셀은 이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가장 빠르거나 기술이 뛰어나서 주목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깨지지 않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우승 타이틀이 이미 자신의 것인 양 코트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너무나도 견고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11번의 NBA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경기를 믿음의 연습으로 바꾸었고 이러한 태도가 그를 둘러싼 현실을 빚어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고 결과가 나타나고 즉각적인 박수갈채가 쏟아질 때는 자신을 믿기 쉽습니다. 진정한 시험은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몇 달 혹은 몇 년을 바쳐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마저 당신을 의심할 때,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서조차 이게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라고 속삭이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대부분의 사람이 포기하고 맙니다.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이러한 시험을 겪었습니다.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는 시절, 채권자들이 문을 두드리고 가족 문제로 숨이 막히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글을 쓰고 가르치며 자신의 사명이 모든 장애물보다 위대하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 없이 왜 계속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루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믿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일지도 모릅니다. 큰 꿈을 품고 있지만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사방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목소리들을 그대로 믿는다면 당신의 뇌는 그 믿음을 확인시켜줄 이유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장이 없어도 인정받지 못해도 즉각적인 결과가 없어도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고 계속해서 확언한다면 당신은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반복하는 말은 당신 마음의 토양에 심어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만약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끊임없이 말한다면 당신의 뇌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서사를 바꾸어 나는 배우고 있고 발전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확언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러한 진전을 확인하는 증거들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단 한 번의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매일 믿는 습관 속에서 쌓아 올려집니다. 이러한 연습을 일상적인 루틴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확언들을 글로 쓰고 목표를 선언하는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며 원하는 현실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시각화하십시오. 더 많이 반복할수록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이 이를 받아들이면 당신의 행동 방식 또한 변화합니다. 스스로의 기회를 방해하는 것을 멈추고 이전에 무시했던 기회들을 인식하기 시작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끌어내는 강력한 존재감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든 당신을 의심할 것입니다. 친구도, 동료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당신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당신 자신 외에는 누구도 먼저 믿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자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포기하는 회의론자에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완고한 자에게 응답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때 우주는 반드시 응답할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의심은 사람을 마비시키지만 믿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매일 다시 일어설 것인지, 다음 한 걸음을 더 내디딜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지
결정하는 작은 순간들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어떤 보장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실이 오늘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내일 살기로 선택한 것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사람처럼 행동하기 위해 어떤 외부적인 사건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이 실천하는 작은 행동들, 당신의 소망에 대한 명확한 이해, 어려움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끈기, 그리고 당신 자신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통해서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환점입니다. 이제 만약 당신이 이러한 성장의 길을 계속 걷고자 한다면 다음 영상이 이미 당신의 화면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혜의 사다리를 한 칸 더 오르고 지금보다 1% 더 나은 당신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